자기만 너무 잘났다. 강사들의 성적표가 달마다 뜨고요. 거기에 학생들의 코멘트가 오픈이 돼요. 그것 때문에 정신과 치료 받으신 분도 계시고요. 졸지에 제가 그 자리에 앉게 된 거죠. 네, 저의 노력과 상관없이 그냥 무주공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럼 계속 그렇게 쭉 이어갔어요? 그럴 줄 알았죠. 제가 6월 달에는 학생이 몇 명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토익은 저한테는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몇 명 없을 때는 애들한테 잘 설명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방학 때 되니까 한 반에 250명씩 들어오거든요. 정말 강의로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압축해서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게 준비가 안 됐던 거죠. 토익이 너무 쉬우니까 야 이거 뭐 그냥 읽으면 답 나오지 않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중에 애들 얘기 들어보면 자기만 너무 잘났다 이런 얘기를 제가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하고 눈높이가 전혀 안 맞았던 거죠. 무엇보다 그 눈높이 맞추는 거를 빨리 못했던 게 가장 큰 페인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생들하고 토익을 하면서 원데이하고 싱글데이가 같은 뜻이다 이런 걸 설명하려니까 적응하기가 힘들었죠. 실제로 제가 그때 수업하면서 쪽지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학생들한테 아니, 쪽지를? 네, 그러니까 학원에서 쪽지를 받았는데 그 학사팀에서 보낸 쪽지는 좋은 쪽지는 없어요. 안 좋은 쪽지. 학생들의 컴플레인이 바로 저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쪽지가 딱 뜨면 수업 준비하다가 심장이 막 두근거려요. 눌러보면 어김없이 안 좋은 거예요. 너무 빠르다. 어려운 거를 너무 본인만 아는 것처럼 쉽게 설명한다. 막 이런 것들을 받게 되면 진짜 너무 힘들었던 게 저는 그전까지 제가 강의를 하면서 제가 강의를 못 해봤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해커스는 달마다 강의 평가가 떠요. 강사들의 성적표가 달마다 뜨고요. 거기에 학생들의 코멘트가 오픈이 돼요. 그래서 제가 아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은 그것 때문에 정신과 치료 받으신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선생님은 이게 너무 심하니까 수업을 하실 때 학생들하고 눈을 못 맞추시고 이렇게 15도 위를 보시고 수업을 하세요. 근데 저는 처음에 그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가 어떤 게 이해가 됐냐면 예를 들어서 제 반에 학생이 100명이에요. 강의 평가를 딱 받았는데 99명이 5점 만점에 5점을 눌러줬어요. 그러면 이 선생님은 대단한 선생님인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한 명이 1점을 쫙 눌러요. 제일 나쁜 점수를. 그러면 5점을 눌러준 99명은 생각이 안 나고요. 그 1점 누른 한 명만 생각이 나요. 이름은 안 뜨는데 누구지? 어떤 놈이지? 그러면 수업 들어갈 때 학생들이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안녕하세요. 혹시 쟨가? 뭐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사람이. 그게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극복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커스에 있다가 계속 토익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토익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평가가 안 좋으니까 바로 종로 지점으로 옮겨가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종로 가서 이제 트레이닝을 더 해라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종로 가서 이제 또 트레이닝을 했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그 눈높이를 맞추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사실은 그도 그럴 게 저랑 같이 수업하시는 분들은 막 다 토익을 5년, 10년씩 했던 분인데 갑자기 토익을 잘한다는 것도 웃기는 거거든요. 저는 토익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제 학원에서도 토익하고는 좀 안 맞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저를 강남 탭스로 불렀어요. 결국 탭스로 또 돌아온 거네요. 이제 그때는 이제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첫 번째는 강남으로 와서 좋은 거. 강남이 집도 가깝고 학생도 더 많고. 근데 토익이 아니라 탭스를 가게 됐다는 게 약간 좀 밀려난 느낌? 그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들면서 되게 제가 복잡했었는데 그때 이제 먼저 해커스에 들어왔던 제 동생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자기가 봤을 때는 기회다. 내가 그래서 왜 기회냐? 난 토익 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지금 탭스 선생님들이 풀이 많지가 않은데 형이 조금만 노력을 하면 인정받는 선생님이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 탭스를 열심히 하자. 그래서 그 해 겨울부터는 이제 강남 탭스로 와서 탭스를 쭉 하게 됐죠. 그럼 좀 탭스에서는 그 토익에서 트라우마 같은 게 좀 많이 사라졌나요, 다시? 완전 달랐어요. 확실히 제가 수업하는 방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토익보다는 탭스에 더 잘 맞았기 때문에 학생들의 반응도 너무 좋았고 학생들하고 소통도 잘 됐고 그 탭스 수업 듣는 친구들 중에 한 70%는 카이스트 출신들이에요. 당시에는 이제 의학전문대학원 거기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처럼 어려운 거를 좀 쉽게 해주는 거를 애들이 되게 좋아했었고 제가 강남 펩스 가서 처음 맡았던 반도 제일 높은 레벨 반이었어요. 실전반이었어요. 그런데 그 실전반 반응이 제일 좋았죠. 해커스에서 탭스 하기를 잘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럼 해커스에서 탭스는 얼마 동안 또 하신 거예요? 2012년도 1월 달부터 2019년도 8월 달까지 굉장히 오래 했네요. 거의 뭐 8년 정도, 8년 정도. 8년 정도를 쭉 탭스를 하게 됐죠. 그럼 그 정도면 어떻게 탭스에서는 아주 메인 강사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탭스를 왔었을 때는 해커스 탭스를 만드신 1세대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 밑에가 조금 약하다고 판단을 했는지 저를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위에 저보다 더 유명하시고 탭스의 틀을 닦으신 탭스의 어머님 같은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분 밑에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분이 토익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해커스가 거의 강남에서 독보적인 존재였는데 해커스를 위협하는 영단기라는 학원이 생겼습니다. 그 영단기라는 학원에서 이제 해커스와 붙기 위해서 우수한 인재들을 많이 영입을 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해커스는 지금 그동안 지키고 있던 토익의 왕자를 뺏길 위기에 놓인 거죠. 그래서 급하게 그 탭스의 어머님 같은 분을 토익으로 모셔가게 되면서 졸지에 제가 그 자리에 앉게 된 거죠. 네, 저의 노력과 상관없이 그냥 무주공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탭스에서 가장 인원이 많은 반을 맡게 되고 가장 많은 수업을 들어가게 되고 하면서 본의 아니게 제일 유명한 탭스 선생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러면은 그렇게 또 좋은 위치에 있었는데 네. 어떻게 다른 곳에서 이제 학원을 열 생각을 또 하신 거예요? 사실 그때는 너무 모든 게 행복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학원을 열 생각을 못했죠, 감히. 그때 왜냐하면 당시는? 그 당시에 제가 전국에서 탭스 수강생을 가장 많이 데리고 있었고 탭스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목표로 하는 게 대부분이 의전원, 치전원이었거든요.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서 의전원 합격해서 의사 된 친구들도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너무 그 생활에 만족했던 것 같아요. 수입이라든가 제 위치라든가 모든 면에서 정말 아쉬울 게 없었죠. 뭐 부러울 게 없었죠, 정말 그때는. 근데 좀 어떻게 상황이 안 좋아졌나요? 그 이후에는? 이게 정치적하고 좀 맞물리는 것 같아. 얼마 전에 그 유명한 그 조국의 그분이 전 법무장관. 네, 전 법무장관님께서 그 따님이 의전원에 들어갔는데 뭐 거기서 이제 문제가 있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의전원이 비리가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의대는 뒷군형으로 들어가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면 의전원은 그것보다는 허술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의전원에 대한 비리가 있다는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이게 점점 심해지고 대부분의 의전들이 문을 닫게 됩니다. 의전원이 그럼 사라진 폐지가 거예요? 되고 극히 일부분만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준비하는 학생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학원생들도 줄어들게 됐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한 달에 5천만 원씩 벌 수 있는 그런 달도 있는가 하면 어떤 달은 정말 굉장히 적게 버는 달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점점점 줄어들고 앞으로 좋아진다라는 희망이 안 보이니까 그때부터 아마 고민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제 다른 길을 알아봐야 되나? 다른 출구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여기 세종까지 오게 되셔서 네. 이제 학원을 여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원래는 뭐 서울에 있는 대치동이나 송파나 평촌이나 이런 쪽을 알아봤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는 워낙 학원도 많고 또 학원을 차리는 비용 자체가 당시 제가 들고 있던 자금으로는 너무 좀 버거웠던 수준이었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데를 찾아보자 하다 보니까 세종이 눈에 들어왔고 세종 정도면은 그래도 서울하고 거리가 엄청 멀지도 않고 교육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봤을 때 괜찮다라는 계산이 서가지고 과감하게 세종으로 내려와서 학원을 오픈하게 된 거죠. 여기 학원 오픈할 때 제일 힘들었던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무명이라는 거? 이제 이 동네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세종이라는 이 지방에 와서 제가 뭐 이름을 대니까 심지어 해커스도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처음에는 제가 이쪽에 연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서 저의 어떤 이름과 이런 걸 알리는데 굉장히 많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세종하고 대치동을 좀 비교해 본다면 어떨까요? 대치동은 뭐 대한민국에서 가장 교육열이 치열한 또 그만큼 자금력도 많은 그런 곳인데 세종도 우수한 학생들이 꽤 있어요. 꽤 있는데 아직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치열하게 공부하는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행복해요. 행복하기만 해요. 네. 학부모님은 별로 그거 안 좋아해요. 학부모님들은 안 행복하죠. 네. 그래서 근데 요즘은 또 제가 학부모님들 만나서 상담을 해보면 그 목표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옛날에는 무조건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을 갖고 이거였는데 요즘은 행복하게 살아라. 진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교육열은 조금 떨어지지만 아이들이 뭐 그렇게 되바라지지 않고 착하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또 굉장히 잘하고 그래서 대치동이 뭐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만족하면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학원 인테리어는 어떻게 손수하신 건가요? 처음에는
이 위층에 작은 공간을 얻어가지고 그때는 뭐 돈도 별로 없고 하니까 진짜 제가 페인트 칠도 하고 아들내미 딸내미 와이프까지 다 불러가지고 청소하고 했었는데 이제 여기 확장 이전한 거거든요. 여기는 뭐 저렴한 비용으로 해서 인테리어를 했죠. 아까 보니까 리딩 리더스 요거는 또 어떤 거예요? 리딩 리더 학원은 제가 이제 처음에 와서 초등부하고 중고등부를 같이 수업을 했었는데 초등부는 어떻게 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 온라인으로 책을 읽는 리딩 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거를 하다 보니까 원서를 읽는 리딩 리더 아카데미라고 하는 프랜차이즈를 알게 된 거죠. 와이프하고 같이 대표님을 만났어요. 근데 대표님이 교육적인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훌륭하시고 제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잘 맞고 해서 그때 마침 프랜차이즈 1기를 모집한다고 해서 과감하게 프랜차이즈를 신청을 해서 오픈을 하게 된 거죠. 현재는 말레버 학원이라고 하는 학원 안에 초등부가 리딩 리더 아카데미 어학원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거고요. 보람점에는 아예 따로 리딩 리더 아카데미 어학원 세종 보람점으로 거기는 초등부만 운영이 되고 있는 형태고요. 그러면 지금 원장으로 일을 하는 거랑 네. 강의도 하시면서 네네. 아예 강사로 하던 거랑 두 개 네. 비교해 보면 좀 어때요? 완전 다른 일이에요. 완전 다른 일이에요. 원장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다 신경을 써야 돼요. 그 강사가 아닌 부분에 대한 영역의 일을 처음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랬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시작을 하다가 조금씩 적응돼서 지금은 힘들지만 강사로서의 역할과 또 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둘 다 어쨌든 소화를 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아래에서 일하고 있는 선생님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선생님들에게 제일 바라는 점이 있다면? 정말로 내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일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은 우리 김영희 원장님 네. 앞으로의 포부와 계획이 있으시다면? 다시 예전에 어떤 그런 전성기의 모습을 찾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온라인 강의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교재를 집필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만의 컨텐츠, 저만의 강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생겨서 그런 것들을 좀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게 잘 되면 더 다양한 모습으로 사람들한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네. 끝으로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맞았었는데 그 와중에도 잘 버텼던 것 같아요. 그동안 저를 믿고 학생들을 보내주신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혹시나 저처럼 학원을 이렇게 창업을 하거나 또 원장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충분히 도전해볼 가치가 있다. 그리고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다 같이 힘내셔서 이 힘든 시기에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사열전TV 화이팅!